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중성 조선님 안녕하십니까. 전역한 뒤에 이 채널 알게 되어 바로 구독받고 정주행하면서 왜 이제야 알았을까 두고두고 후회한 예비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저와 간부님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보직은 영상 감시병, 소위 TOD라고 불리는 장비를 운영하는 직책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육군에게 꿀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지만 제가 입대했을 때쯤 저희 사단에서 미립국 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제대로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빡세졌다는 거지. 원래 훈련소 병과로 박격 포병, 소총수를 받았던 저와 제 동기는 자료 배치 날 뜬금없이 영상 감시병으로 빠졌고 차를 타고 깊숙이 들어가 어느 외딴 섬에 있는 기지에서 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혼나고 배워가면서 꾸역꾸역 군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한 간부님의 등장으로 제 군생활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위에 물이 바뀌게 되면은 밑에 물들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 오신 간부님은 대대에서 에이스 취급을 받은 짬 높은 중사님이셨고 제일 타이트, 한 7년차 6년차 되는 중사급들 제일 타이트합니다. 군생활 통합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를 하시다 저희 기지에 반장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반장님은 늘 기본을 중시하면서 매번 근무를 들어오는 막내를 타깃으로 무수한 질문을 하셨고 저는 매번 이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간부님에게 뭔가 잘 모르는 병사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땀 안 들 때는 이것저것 물어봐도 잘 몰라요. 심지어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어느간에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휴가를 갔다 와 머릿속이 완전 새하얘진 상태였고 보트와 어선으로 가득 찬 흑백 화면을 보는 것에 제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저로서 선임에게 털리고 중사님께 털리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휴가 갔다 와서 근무지에 들어와서 근무를 서고 있는 그 장면 정말 멘탈 나가는 기억이거든. 그러던 어느 날 반장님의 야간 근무 날 대대장님이 참모 순찰을 오셨고 하필 그때 장비를 운영하던 저에게 대대장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근무 설 때 누군가 와서 질문 진짜 안 하기를 정말 바라거든.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저는 상급자를 본다는 긴장감에 그만 제대로 말아먹고 맙니다. 그러니까 뭔가 질문에 대해 대답을 잘 못한 거지. 대대장님께서는 여기서 저 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라고 물으셨고 저는 한 18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답변을 듣자마자 한숨을 푹 내쉬는 선임의 모습에서 전 심히 지읒됐다는 생각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18km면 이렇게 보이나? 그리고 나서 대대장님은 이 장비는 하고 물으실 찰나 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보시더니 그래 고생해라 하시며 나가시더군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등병 우리 짬찌가 뭔가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다 대대장님이 뭐라고 더하면 긴장하고 나중에 욕먹을 뻔하니까 나름 배려를 해주신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그래 수고해라 쳐 하면서 이제 가신 거지. 폭풍 같은 시간이 겨우 지나가고 멘탈이 가루가 되어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제게 반장님은 이게 네 현 주소다. 그러더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작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노력을 해라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당시 저희 기지가 다른 기지와 통합되면서 인원이 다른 기지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반장님이 임무에 부적격한 것 같다며 저를 추천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보내버리려고 한 거지. 얘랑은 안 되겠다 하고. 그리고 이제 중사님께서 전출오지기 전에 이제 에이스라고 불렸던 거니까 워낙 아는 것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좀 많이 부족해 보였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 이후 저는 운동 중에도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이론을 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선임이나 간부님께 질문을 하면서 뒤늦게나마 제 자신의 지식을 채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 결과 그렇게 어렵던 반장님의 질문에도 답할 수 있게 되었고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비 시간까지 쪼개면서 했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의 흘러 기지가 통합되었고 저는 통합된 기지원들과 작전 수행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기존 기지의 감시 방법은 명칭도 안 맞고 감시 방식도 비효율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론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고 기존 기지에 있는 제 훈련소 동기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동기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얘기를 하던 와중 반장님께서는 제 동기에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야,
자손이가 작전에서만큼은 누구한테도 무시받지 않는 수준의 친구다. 얘 말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라. 저는 반장님께 처음 받은 칭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외에도 반장님은 야, 너 폼 많이 올랐다. 잘해. 라고 칭찬을 거듭해 주셨고 저는 그분의 인정 덕에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고 저녁 전 휴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택시 시간 탓에 당시에 미처 반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못 드렸던 것이 아직도 죄송한 기억입니다. 건강히 몸 조심히 전역하라는 반장님의 전화를 끝으로 연락 한번 못 드리고 안 했지만 반장님 포함 모든 국군 장병분들 전역할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충성!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관의 중요성이죠. 병사들을 인정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장병분들에게 물론 이제 군생활 자체는 힘들지만 그 안에서 보람을 좀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